장마 대비 잘하고 계십니까? 장마 전선은 지금 중부지방까지 올라왔습니다. 주말 사이 전국에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부산과 서울을 잇따라 연결해서 지금 이 시각 장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입니다. 부산 온천천에 김윤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부산 온천천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은 오후부터 비가 계속 내리다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가 왔다 하면 침수되는 이곳 온천천 주변도 아직 다행히 침수 피해를 입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산은 오후 1시를 기해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세찬 비가 내렸는데요. 저녁 7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32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남 남해안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는데 지금까지 강수량은 거제와 남해 51, 창원 33mm 등입니다.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습니다만 내일 새벽이 문제입니다. 기상청은 부산과 경남 지역에 오늘 밤 자정부터 내일 새벽 6시 사이에 비가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초속 10에서 16m의 강풍도 예상됩니다. 특히 저지대가 많은 지역 특성상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부산은 지난해 장마 기간에 5명이 사망하고 건물 960동이 침수되는 등 최악의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공무원 1,500명이 비상 교대 근무를 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만조 시각인데 내일 새벽 3시 30분입니다. 비가 집중될 새벽 시간과 겹칩니다. 기상청은 호우경보 격상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지만 해안가와 저지대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온천천에서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다음은 수도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등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밤 사이에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가영 기상캐스터가 지금 서울 신촌에 나가 있습니다. 김가영 캐스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각 장마가 올라오자마자 폭우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강한 바람을 동반한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 시각 레이더 영상부터 살펴보시면요. 저기압이 끌어올린 장마 전선을 따라 만들어진 호우구름이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나타난 지역에는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도로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서 중부지방으로 호우특보도 확대 발효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서울 등 중부 대부분 지방은 호우주의보 상태고요. 남부 해안과 제주 산간의 호우주의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남해안과 제주도 일대에는 50에서 많게는 100mm가 훨씬 넘는 비가 쏟아졌고요. 서울 관악구 39mm 등 중부지방 강우량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기가 차갑게 식는 밤 사이에 비구름이 더욱 강하게 발달을 할 텐데요. 중부지방에선 최고 15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돼 있고요. 그 밖에 전국에도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내일 잠시 제주 남쪽 해상으로 물러간 뒤 다시 북상을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화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 일대에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신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장마가 시작된 일본에선 이틀 동안 최대 6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곳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제방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주민 20여 명이 실종됐고 수십만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굉음과 함께 쏟아져 내린 산사태에 주택 3채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흙과 돌이 섞인 검은 급류는 길 위에 서 있던 차량을 삼켜버린 데 이어 가로수와 전신주 등도 닥치는 대로 쓰러뜨립니다. 현장에 접근하던 소방관과 소방차도 긴급 대피합니다. 오전 10시 반쯤 시즈오카현 아타미시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주택 수십 채가 휩쓸리면서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아타미시엔 지난 48시간 동안 408mm, 7월 한 달 평균 강수량의 2배 가까운 비가 한꺼번에 내렸습니다. 土石流が流れ出た下流の地域になりますが、未だに濁った水が激しく流れ出てきています。 실종자 수색은 계속되고 있지만 오후 늦게 다시 비가 내리면서 접근하는 것마저 위험한 상황입니다. 도쿄 서쪽인 도카이 지방을 중심으로
며칠째 장마 전선이 머물면서 이틀 사이 최대 68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시즈오카 현에는 가장 높은 5단계 경계 경보가 발령됐고 주민 20만 명의 대피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급류를 버티지 못해 교량 일부가 주저앉기도 했고 하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집안이 깎여나간 주택은 허공에 반쯤 떠 있습니다. 제방 복구 공사를 하던 굴삭기 2대도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レスキューが来たから、動かないでって言うから、判断が甘かったんだね、これね。 토사 붕괴 등의 영향으로 도쿄와 나고야를 잇는 고속도로와 철도의 운행도 한때 중단됐습니다. 장마전선은 내일부터 북쪽으로 이동하지만 피해 지역엔 내일까지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도 800명에 육박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홍대 앞 주점의 원어민 강사 모임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확진자가 이태원의 주점도 방문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서울 홍대 앞 주점의 원어민 강사 모임에서 시작한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는 43명이 늘면서 누적 확진자는 291명이 됐습니다. 홍대 주점 관련해서는 모두 59명, 경기도 성남과 부천, 고양과 의정부 등의 학원 8곳에서 232명이 확진됐습니다. 홍대 주점 관련 확진자가 다녀간 부산의 감성주점에서도 2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또 방역당국은 확진자 중 일부가 서울 이태원의 주점에 다녀간 사실을 확인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재난안전 문자를 영어로 발송했습니다. 진단검사 대상은 6월 26일과 27일, 30일에 이태원의 쉬 애니건스를 찾았거나 6월 29일에 나이트 사운드 바를 방문한 사람입니다. 아직까진 관련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들 주점의 방문자 관리가 미흡했던 만큼 추후 역학조사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794명으로 800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금요일 확진자 기준으로는 올해 1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수도권 확진자는 614명으로 수도권 확진자 비율은 나흘째 80%를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주말과 방학을 맞아 20, 30대 젊은 층이 주로 가는 주점을 통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힘들게 쌓아온 우리의 방역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부터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끊는 일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이 방역에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다시 한번 방역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어젯밤 서울역에서 무궁화호가 탈선하는 사고가 났는데요. 복구 작업이 늦어지면서 오늘 서울에서 출발하는 모든 열차의 운행이 1시간 반 이상 지연됐습니다. 열차 운행은 늦은 오후에나 정상화됐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홍신영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역 대합실. 열차를 타지 못한 승객들로 북적이고 창구마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첫 열차인 새벽 5시 포항행 KTX부터 모든 열차의 출발이 1시간 반 이상 지연된 겁니다. 아니 1시간 연착됐다, 1시간 반 연착됐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은. 어젯밤 9시쯤 서울역으로 진입하던 무궁화호 열차의 뒤쪽 발전차 한 량이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났는데 복구 작업이 늦어지면서 대규모 지연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고레일 측은 열차표를 예매한 고객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지만 혼란은 불가피했습니다. 네, 안내 방송 좀 잘해주세요. 7시 6분까지도 지연으로 되어 있었는데 7시 9분에 출발했다고 문자가 뜨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열차 운행은 오후 3시 반이 돼서야 정상화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고 대형 공장 부지는 온통 불바다가 됐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도 시흥 시화공단에 있는 스펀지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한복판에 이나물질이 든 탱크가 있어 한때 인근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공장 한 개동을 태우고 7시간 만인 새벽 5시쯤 모두 꺼졌습니다. 오늘 아침 9시쯤 경기도 고양시에서 70대 남성이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했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부부가 사는 아파트에서 머리를 크게 다친 채 숨진 60대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신고 직전 자해를 해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수술 경과를 보면서 남편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의 법정 구속 이후 처음으로 직접 카메라 앞에 서는데요. 주변 일에 사적인 입장을 표현하는 건 맞지 않다면서 다시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 영입을 책임지고 있는 권영세 의원을 만나 입당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모가 법정 구속된 뒤 처음 카메라 앞에 선 윤석열 전 총장은 법 적용은 늘 공평하고 엄정해야 한다는 원칙론만 반복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받들기 위해 나선 사람이고 제 주변의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어떤 그 사적인 그런 입장을 표현하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입당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당에 입당을 해서 우리 정치를 해나가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다라는 권유와 일종의 조언 이런 거를 하고 국힘당의 입장 의견을 좀 제가 많이 듣고 경청하는 그런 자리가 주가 되지 않을까. 장모의 법정 구속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렸지만 국민의힘은 일단 윤 전 총장을 감싸며 입당을 재촉하는 분위기입니다.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장모님의 문제인데다가 사실은 사위는 100년 손님 아닙니까? 이에 대해 민주당은 조국 사태 때는 온 가족을 문제 삼더니 왜 기준이 바뀌었냐며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장모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배우자와 자식 또 동생까지 다 철저하게 우리 지난 조국 장관의 경우에 다 검증받았던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이런 검증 공세를 네거티브라고 반박하면서 윤 전 총장을 향해 당이 보호해 줄 테니 들어오라고 손짓하고 있어서 윤 전 총장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해방정국에서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했다는 자신의 발언을 적극 해명했습니다. 충격적인 역사관이라는 보수 야권 인사들이 오히려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와 당내 경쟁 중인 이낙연, 정세균 후보는 오늘 예고 없이 만났습니다. 양윤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목요일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한 이재명 지사는 이육사 시인의 딸을 만나 해방정국에서 친일파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역사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사실은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다시 그 지배체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보수 야당 인사들은 미점령군이란 표현을 문제 삼으며 충격적인 역사관이다. 대통령이 되면 점령군인 주한미군을 몰아낼 것이냐고 비난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반박문을 내고 당시 미군은 한반도를 패전국인 일본의 일부로 취급했고 미군도 포고령에서 스스로를 점령군이라고 표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주한미군은 독립정부의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주둔한 만큼 명백히 다른 성격의 군대라며 역사적 몰 이해에 따른 흑색 선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권 1위 주자인 이 지사를 견제하는 움직임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오늘 예고에 없던 오찬 회동을 갖고 후보의 정체성과 도덕성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정체성, 도덕성이 철저하고 충분하게 검증될 수 있는 그러한 경선의 방안들이 당에서 모색되고 제시돼야 한다. 사실상 이재명 지사에 반대하는 공동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뜻으로 향후 후보 단일화 움직임으로 구체화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윤경입니다. 유럽에선 지금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열기가 뜨거운데요. 나라마다 수만 명씩 응원 인파가 몰리면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세계보건기구가 도쿄올림픽 때도 이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서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대형 광장이 축구 경기를 응원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로 엉겨붙어 함성을 지르고 얼싸안고 춤도 춥니다.
È stato bello stare di nuovo tutti insieme dopo un anno così e veramente ti riempie il cuore di gioia. 최근 개막한 2020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길거리 응원전이 유럽 각국에서 수만 명의 인파가 밀집한 가운데 밤낮 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는 아예 실종됐고 마스크를 낀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로 2020과 관련해 스코틀랜드에서만 2,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보고되는 등 이미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 다음 주부터 영국에서 열리는 준결승과 결승전에는 무려 6만 명의 관중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국 정상들이 잇따라 우려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 Aber ich bin sorgenvoll und skeptisch, ob das gut ist und nicht ein bisschen viel. WHO도 경기장과 개최 도시의 술집에 모인 인파가 감염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WHO는 도쿄 올림픽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IOC의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If the virus is present and precautions are not in place, the virus will spread. We urge everyone to take caution in what they do. WHO는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100개국에서 확인됐으며 세계가 매우 위험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최근 공사를 멈추고 문을 닫는 공사 현장들이 속속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공사 현장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관련 산업뿐 아니라 우리들의 살림살이도 나빠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런지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구 시내 한 지하철역 공사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불편하죠. 대골목같이 쪼매나해갖고 어떨 때는 공사한다고 막아버리고. 일주일 안에 다 쳐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니까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작업이. 지역민들은 빨리 안 한다고 또 뭐라 하시겠지만 돈을 들고 가도 못 보여. 배로 올랐거든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때나 와서 실어보려면,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3분의 1 줄었다고 봐야지. 재고가 거의 없는 시점입니다. 4만에서 5만 톤 정도 필요한데 지금은 뭐 10,000톤 정도. 이렇게 할당해서 판 경우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80년대 시멘트 가동 날 때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수요는 많은데 물건 공급이 달려 생산이 늘지 못하는 현상을 부정적 공급 충격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급 충격이 장기화되면 관련 업종뿐 아니라 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몇십 년 전에 이미 이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모습입니다. 잇따른 중동전쟁으로 산유국들이 석유 생산을 줄이면서 비상사태가 시작됐습니다. 석유 파동, 이른바 오일 쇼크였습니다. 석유 부족은 당장 공장 가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뜩이나 소득은 줄고 있는데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서민들에게는 직격탄이었습니다. 월급은 뭐 작년에 비해서 별로 오른 것도 아니고요. 물가는 또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오르고. 결혼한 지 2달 됐는데 노력 해본 결과 지금 저축이 한 2만 원 됐어요. 참 어려울상 싶어요. 결국 오일 쇼크는 기름 아껴 쓰기로 시작돼 중산층 몰락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공급 충격은 처음에는 관련 산업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나중에는 사회 전반의 소득을 줄이고 물가마저 끌어올리는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이곳은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인데요. 이 휘발유값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물건값이 오르면 물건을 더 적게 사겠죠. 따라서 수요는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값이 오르면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더 많이 생산을 하겠죠. 따라서 공급은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 두 직선이 합쳐지는 이 지점이 보이시나요? 한 나라의 물가와 소득은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 수요가 늘고 경기가 좋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수요가 느니까 수요곡선 한번 이동해 볼까요? 이 수요곡선이 이동하면 이 소득은 늘고 물가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이 소비가 늘어나는 게 바로 이 때문인데요. 이 각국 정부가 재난지원금 등을 풀어서 정부 재정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또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공급 충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급 충격으로 공급 곡선이 밀리면 소득은 주는데 물가도 오르게 됩니다. 내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 이 현상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 침체에 빠진 경우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과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을 합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나쁜 공급 충격이 일어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백신 보급이 늘면서 수요도 회복되고 있고 기업이 경영을 잘해 이익을 계속 내면 충격에 버틸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급 충격은 그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철강과 시멘트뿐 아니라 미중 무역 전쟁으로 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까지 이 품귀 현상을 겪고 있죠. 이 때문에 이런 자동차들마저 제때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문을 해도 길게는 6개월 뒤에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은 막혔는데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기대했던 것보다 크게 늘지 않다 보니 주요 경제학자들과 투자은행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 대규모 재정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가 상승을 가속화시켜서 오히려 국민들의 체감 생활고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면 몇 달 뒤에나 받고 공사장은 멈춰버린 상황. 당장 차 살 일 없고 집 살 일 없으니 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런 공급 충격이 길어지면 우리 전체 소득과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 이 말의 단서를 이 멈춰버린 공사장에서 찾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가 이미 한번 겪었던 스태그플레이션의 서늘한 전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리의 경제였습니다. 공군 성폭력 사건 당시 군 지휘부는 피해자의 피해를 축소 은폐하려고만 하고 피해자도 지키지 못했지요. 미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성폭력 사건의 수사와 기소에 부대 지휘관들은 손을 떼게 하고 독립된 특별검사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텍사스주 포트 후드 기지에서 근무하던 20살 바네사 기엔 상병은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상부에 보고했지만 조사는 없었습니다. 방치된 피해자는 전출과 2차 가해를 두려워하다 지난해 4월 동료 병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How can something like that happen on a military base? They taking care of us, protecting us, but who's protecting them? 부대 지휘관 등 21명이 피해를 묵살하는 등 제19 감싸기와 축소 은폐가 확인됐습니다. How this family, who deserves answers, never got any. We couldn't even know the name of the person she worked with that day. What planet are we on? It's wrong. We need transparency. 그러자 내가 바네사 기엔이다라며 군의 만연한 성폭력을 폭로하는 미투 운동이 확산됐고 의회에선 성범죄 수사에 군의 지휘 계통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됐습니다. 결국 국방부 독립조사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지휘관한테서 박탈해 국방부 장관 직속 특별검사에게 넘기라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2019년 미군에 신고된 성폭력 피해가 7,825건인데 유죄 비율이 7%에 그쳐 군의 처벌 의지를 믿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For decades, service leaders have said that there is no tolerance for sexual assault. But in practice, all too often there is nothing but tolerance.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권고안을 수용해 각 군에 특별검사실을 설치하라고 오늘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지 성명을 내고 성폭력은 권력 남용이자 인간에 대한 모욕이며 군 내부의 성폭력은 국방의 필수적인 통합과 결집을 갈갈이 찢는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도 찬성 도장을 찍었으니 법 통과는 의회 손에 넘어갔습니다. 무엇보다 명령과 규율을 해친다며 기소권 박탈에 반대해온 국방부의 태도 변화가 획기적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공모주 청약 이래 몇 조 원의 자금이 움직일 정도로 요즘 공모주 열풍이 대단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크래프톤도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 가격이 너무 비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누적 가입자 10억 명을 돌파한 모바일 게임 배틀그라운드 개발사 크래프톤. 지난해 매출 1조 6천억 원, 영업이익 7,700억 원입니다. 다음 달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비싼 공모 가격이 논란이 됐습니다. 크래프톤이 내세운 공모가는 45만 8천 원에서 55만 7천 원 사이. 매출 규모가 더 큰 넥슨, NC소프트보다도 시가총액을 10조 원 가까이 더 많이 잡았습니다. 게임 회사 7곳의 가격을 참조한 가격은 26조 원. 그런데 크래프톤은 월트 디즈니와 워너 뮤직까지 비교 기업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36조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디즈니처럼 자기들도 게임 캐릭터 사업을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상장 서류를 다시 쓰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사실상 공모가를 낮추라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공모가 산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근거들을 좀 더 명확하게 기재해달라. 그런 차원의 요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크래프톤은 월트 디즈니와 워너뮤직을 제외시키고 예상 공모가를 10% 정도 낮췄습니다. 다음 달 상장 예정인 한 진단 키트 업체도 가치를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과 비교해 산정했다가 금감원의 지적을 받고 60% 수준으로 다시 낮췄습니다. 다음 달 상장 예정인 카카오뱅크, 이미 상장한 BTS의 소속사 하이브도 거품 논란이 일었습니다. 물 들어올 때 이제 노저라는 옛 격언처럼 코로나 시즌이 끝나기 전에 주식 가치를 가장 크게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비하고 싶어 하거든요. 최근 1년간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들의 상장 첫날 가격 대비 수익률은 평균 마이너스 6.8%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목숨을 걸고 남한해온 탈북자들이 사기 범죄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가상화폐를 이용한 다단계 사기까지 등장했는데요. 선배 탈북자가 자신이 사기당한지도 모르고 후배 탈북자까지 끌어들이며 피해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19살 때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탈북한 김현송 씨. 낯선 한국 땅에 어렵게 정착한 김 씨에게 올해 초 지인이 최신 투자 방법이라며 가상화폐를 권했습니다. 그분이 다 했어요. 이거 어플 깔고 이거 펀맹인 거야. 그냥 식당 일밖에 한 게 없었고 농사만 했으니까. 믿고 또 2,500만 원을 넣었죠. 소개비도 준다는 말에 탈북자 동생에게도 알려줬습니다. 분명히 돈이 들어왔어요, 몇 번. 그 한 명을 더 넣으면은 소개비로 120만 원을 줘요. 하지만 얼마 뒤 거래소는 서비스를 중단했고 김 씨는 돈을 찾을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다단계 사기였습니다. 자신의 소개로 피해를 본 동생의 돈까지 물어줘야 했습니다. 탈북 노인들은 더 취약합니다. 정부 지원으로 새 휴대전화에 돈까지 준다는 하나원 동기들의 말에 따라가게 됐다는 김영심 할머니. 탈북자들이니까 지원해준다고 했어요. 네. 이북에는요 기금도 없고 다 공짜네요. 여기 와서도 공짜로 해주는가 보다 이게 인식이 들어있어요. 길에서 공짜로 준다는 걸 두려워 안 해요. 할머니도 모르는 사이 무려 6대의 휴대전화가 개통됐고 수백만 원의 소액 결제가 연체돼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역시 다단계 사기였습니다. 탈북자 중 다단계 등의 사기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48%, 일반인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국내 사정이 어두운 데다 취업이 힘들고 북에 두고 온 가족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처지를 노리는 겁니다. 저것도 이만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좀 돈을 충당해서 자식들도 보내고
노동을 하지 않고 공짜를 준다니까는 탈북자들이 그러거나 서로 속이고 참기만 하고. 특히 탈북자들은 교류의 폭이 크지 않은 탓에 서로를 끌어들이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데려감으로써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가 동시에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 피해가 잇따르자 남북하나재단이 법률 지원까지 나섰는데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나원도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소록도에서 40년간 한센인들을 돌보다 고국 오스트리아로 돌아간 마리안느 간호사가 문재인 대통령 부부에게 한글 편지를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 부부가 홍삼과 편지를 보낸 데 대한 답장으로 마리안느 간호사는 함께 봉사한 마가렛 간호사의 안부도 전하며 관심에 감사하고 우리 마음은 소록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20대부터 소록도에 와 봉사를 한 두 간호사는 지난 2005년 건강이 나빠지자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며 오스트리아로 돌아갔습니다. 네, 저는 지금 장맛비 상황을 전해드리려 신촌 로터리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는 여전히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고 바람도 꽤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밤새 중부지방에 최고 150mm가 넘는 폭우가 예보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시면 저기압이 끌어올린 장마전선을 따라 호우구름이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북부 지방엔 시간당 15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경기와 충청, 중북부, 강원 그리고 남부 해안과 제주 산간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서해안을 따라선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오후까지 순간 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돌풍도 불겠습니다. 공기가 차갑게 식는 밤 사이에 비구름이 더욱 강하게 발달을 할 텐데요. 중부지방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됐고요. 그 밖에 전국에도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면 장맛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요. 월요일엔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 화요일엔 충청과 남부지방에 다시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지금까지 신촌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장마가 늦었지만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